안녕하십니까. 브리티브 정병우입니다. 브리티브는 지구과학적, 형이사학적 고찰과 실증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상실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인류는 추속 30km로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에 탑승하여 추속 217km로 우리 은하를 도는 태양을 따라 끝없는 우주를 항해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지적 생명체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지구에서 탄생하여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오염과 지구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상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로 오늘날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지구 환경 변화는 인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인류가 빙하지역, 극한냉지역, 툰드라 지역에서도 생존하고 있듯이 빙하기 인류도 그러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북아프리카, 지금은 바다가 된 동남아시아 순다 대륙과 황해 대평원으로 부르는 한반도 서해에서도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빙하기 인류가 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대 대륙의 선을 그리며 고대 인류의 이동과 문명의 전파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현대 인류학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라 생각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고인들의 탄생 배경과 무관하지 않는 반태평양 지진대와 빙하기 대륙이었던 동아시아 대륙봉 및 지금은 바다가 된 툰드라 대륙과 황해 대평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 빙하기 툰드라 대륙에 속했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로 알려진 프랑스 소베 벽화보다 1만 년 앞선 동굴 벽화가 발견되어 인류사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고대 한반도 인류가 어느 땅과 어떠한 기후조건 및 자연재해, 어떠한 주거 환경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살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과학적 배경은 당시 지구의 기온과 해수면 변화이므로 앞에서 보았던 노아의 자리를 가지고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생 인류가 출현한 빙하기 3-4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은 낮았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7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간빙기가 시작되는 BC 만년 전까지 약 1만 년간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에서 12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구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이 상승하여 현재 해수면에 이른 시기를 해수면 상승률로 환산하면 대략 BC 7000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2-3도 높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높았던 시기는 대략 BC 6000년에서 3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한냉 건조 기후가 지구에 엄습하여 기온이 하강하고 해수면이 내려가기 시작하여 현재의 해수면에 가까이 이른 시기는 BC 3000년부터 1000년까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C 1000년경부터 기온 전후에 거쳐 해수면은 현재 해수면과 비슷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최대 수심이 100m 이내인 서해와 지금은 바다가 된 대부분 아시아 대륙봉 지역은 빙하기 만년 이상 대륙이었으며 빙하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서해는 한반도에서 중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육지였으며 오늘날 몽골과 같은 대초원 지역과 남으로는 태평양에 인접하여 해양성 기후도 가졌습니다. 빙하기 대평원이었던 이 지역을 황해 대평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동아시아 인류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BC 7000년경 해수면이 현재 해수면까지 상승하자 황해 대평원에서 살던 인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만주, 중국, 일본 규슈 지역으로 상륙하였습니다. 한반도 인류의 북방 기원설은 빙하기와 간빙기에 이르는 지구 환경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설이라 생각합니다.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대지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는 황해대평원은 수렵, 유목 등이 주업인 북방 인류와 농경, 어로 등이 주업인 남방 인류가 끊임없이 왕래하고 소통하며 혼합되는 인류와 인류 문명의 용광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구의 기온 상승 및 하강으로 인한 기후대의 북상과 남하,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주된 삶의 시공간이 북상 또는 남하했을 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한반도 인류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을 창조, 소통, 기록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역사에 있어 이 세 가지 중 소통에 실패한 유일한 시기가 쇄국 정책으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로 우리는 만국과 치욕, 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민족의 영속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중국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에 비해 최소 수천 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지구과학적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중국 대륙과 중국 쪽 해저 지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 고도가 낮은 대륙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치수의 사활을 건 이후와 2020년 중국 대홍수는 이 같은 중국 대륙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마다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 고도가 낮은 중국 대륙은 수십 킬로미터씩 바닷물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급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 규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7에서 10m 상승한 BC 6000에서 3000년경 지구 상황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로 유명한 서해의 평균 조수간만의 차 7에서 15m를 적용할 경우 만주시 해수면으로 예상되는 17에서 22m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산둥반도가 밀물과 썰물에 따라 섬이 되었다가 육지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해바다 둥둥 떠내려가는 섬과 관련된 중국 전설은 전설이 아닌 그 당시 실현되었던 지구과학적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BC 7000년경 황해대평원에서 한반도와 중국의 현재 해수면에 인접한 강가에 주로 상륙한 당시 인류 중 중국 쪽 상륙 인류는 산둥반도를 제외하고 BC 6000에서 3000년간 해수면 상승과 기후대 상승에 따른 장마전선 정체 등의 이유로 2020년 중국 대륙을 혼란에 빠뜨렸던 대홍수와 같은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그 발전이 뒤처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양 우월주의 사관에 의해 현대 인류사에서 신화의 시대로 간과되는 BC 6000에서 3000년경 지구는 현재보다 기온은 2~3도 높았고 해수면은 7에서 10m 높았다고 알려진 시기입니다. 기후대가 북상함에 따라 동식물이 북상하여 이곳저곳 다니며 잘 살았듯 인류도 자신에게 익숙한 기후대를 따라 이동하며 생존하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가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사과의 재배지가 북상하는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사과의 재배지가 강원도를 넘어 평안도 이북 지역으로 올라갔을 정도의 기후에 당시 인류가 생존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분석했던 연대별 해수면 변화와 우리 고대 기록에 전해진 우리 역사를 시대별로 비교하면 빙하기 해수면에서 현재 해수면까지 상승한 BC 만년에서 7000년까지를 마고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BC 7000년경 현재와 같은 해수면에서 해수면이 7에서 10m 상승한 BC 6000년까지의 기간은 고인돌에 기반한 농경문화를 가진 마고시대 인류가 한반도에 상륙한 후 해수면 상승을 피해 이동하며 후대인 환인시대 인류에게 승계하는 과정이므로
마고 환인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BC 6000년에서 3897년 기간은 기온이 2~3도 높고 해수면이 7에서 10m 높았던 때로 고인돌에 기반한 농경 문화를 가진 한반도 인류가 농경 한계선을 따라 요동반도까지 북상하는 시기로 환인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BC 3000년을 기준으로 기온과 해수면이 하강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하는 BC 3897년에서 2333년은 한반도와 요동반도가 포함된 고대 한반도에는 농경 중심의 환인시대가 지속되었고 요동서쪽, 요소와 만주를 포함하는 환웅의 신시를 중심으로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를 융합한 환웅시대가 개천, 지속된 시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고대 한반도와 환웅의 신시 사이에는 바다를 매개로 활발한 교류가 유목 인류가 이용하는 초원길을 따라서는 환웅의 신시와 중앙아시아 및 멀리 지중해 인근까지 육로를 매개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BC 3000에서 1000년 동안 지구를 엄습한 극심한 한냉 건조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온과 해수면이 하강했던 시기인 BC 2333년 환웅시대가 막을 내리고 배를 이용한 해상 네트워크 개념의 동아시아 해상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이 시대를 단군 사만시대라고 합니다. 고대 한반도 영역이자 환인의 땅에는 땅의 형상을 닮은 상형문자 마를 사용하여 마한이라 하고 환웅의 땅에는 신시를 둘러싼 삼위태백의 지형을 닮은 상형문자 진을 사용하여 진안이라 하고 마한, 진안과 회로 및 육로로 연결된 지역은 울타리를 뜻하는 번자를 사용하여 번안이라 이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반도에 상륙한 인류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BC 6000년경부터 환인시대라는 인류 문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 상륙한 인류는 천여년간 지속된 해수면 상승과 7에서 10m 상승한 해수면이 3000년간 지속되어 많은 대지가 바다가 된 데 따르는 자연재해 등으로 고전하다 환웅의 신시에서 남서진한 융합 문명인의 도움을 받아 사망 오제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삼항은 태후의 환웅의 후손으로도 알려진 복희와 홍수에서 살아남은 여화 및 중국 기록에 동의적으로 알려진 신농이며 오제에는 중국 최초의 황제로 알려진 환원 등이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가상현에 있는 무시사상벽화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신화의 비밀과 고대사의 진실을 상세히 기록한 벽화입니다.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아시아 인류의 뿌리인 빙하기 황해대평원에 생존했던 인류, 즉 마고 시대의 후손들이 한반도, 중국 대륙, 일본 등의 고인돌 문명을 가지고 상륙했지만 각각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조건의 차이로 상당한 역사적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한반도의 전세계의 50%, 중국과 일본을 합해 전세계 1% 미만의 고인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고고학적 결과와 일치합니다. 한민족이 자신의 뿌리를 잃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전한 말과 기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인돌은 한반도 도처에 전해진 빙하기와 간빙기 인류 마고와 고인돌의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 그 유래가 명확히 전해진 유일한 거성 유적이자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에 거쳐 기록한 삶의 역사입니다. 마고와 황해대평원 및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전설과 기록은 한국과 중국 등에 전해졌는데 그중 표해록에는 선마고가 서해를 걸어서 넘어 제주도에서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과 관련된 마고의 전설과 이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유적은 남원, 화순, 고창, 강화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 한반도 전역에 존재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유명해진 홍수신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원으로 표시된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홍수신화의 하나일 뿐입니다. 홍수신화의 발생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해수면 상승 시 바닷물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이 시기 지구에서는 15,000년경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유목, 가축, 농경문화가 중동과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유목인들은 기온대가 북상하여 지금보다 훨씬 온화해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 초원, 중가리아 초원, 몽골 초원을 따라 해가 뜨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동하여 대흥 안녕 산맥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벼농사와 가축, 어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농경 문화는 북상하는 기후대를 따라 농사 영역을 확대하며 요동반도를 넘어 농경 한계선까지 북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인류가 만난 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땅이라고 판단한 환인이 찾아 환웅을 보내 홍익인간의 이상세계를 펼친 환웅의 진시입니다. 원시성이 강한 하나의 씨앗이 발원하여 다양성을 거쳐 완성형을 지향할 때 그 씨앗에 해당하는 것을 문화원형이라고 한다면, 고대 한반도에 존재하는 세계 50%에 육박하는 4-5만여 개의 고인돌, 열석, 선돌, 한상석 등은 완성형에 가까운 고작 수천 개가 존재하는 영국의 스톤헨지나 열석 및 고인돌에 비해 문화원형에 더 근사하다 할 것입니다. 춘천 중도선사유적지는 환상형 거석 유적인 영국 스톤헨지의 문화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 형태의 선사유적과 고인돌 및 대규모 주거지 유적 등이 존재하여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세계적 유산입니다. 환상형 중도 선사 유적과 한국식 고인돌 축조 방식은 초원길과 비단길 등을 따라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저지섬에 이르러 보시는 영상과 같은 초기 형태의 환상형 거석 유적을 남긴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서양 우월주의 사관에서 벗어난다면 중도 환상형 선사 유적, 아프리카, 이스라엘 및 고비 사막 등에 존재하는 환상형 유적 등의 문화 원형이 발전하여 스웨덴, 프랑스, 웨일즈 등을 거쳐 영국에 이르러 스톤헨지라는 완성형 거석 유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의 대부분 거석 유적이 해발 20m 이상의 대지에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의 해수면이 7에서 10m 상승한 BC 6000에서 3000년 동안 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한 상태에서 홍수가 겹치거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고대인들이 그들의 주거지를 정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현재 영국 솔즈베리, 스톤헨지 등은 해발 1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빙하기 영국과 같이 빙봉에 덮였던 스칸디나비아 대륙이 지난 1만 년 동안 평균 100m 이상 융기한 사례로 보아 영국 대륙도 지난 1만 년 동안 융기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세계 거석 유적이 조성된 평균 해발 고도 20m보다 80m 더 높은 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솔즈베리, 스톤헨지 등이 융기하기 전 상황을 추론하기 위해 해수면이 50에서 60m 상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영국의 스톤헨지와 열석 등도 프랑스 까르나크 열석과 비슷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성된 거석 유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 피라미드 트라이앵글 및 기후대에 따라 이동하는 무궁화 자생지 벨트 등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부연하겠지만 초기 피라미드 형태의 문화 원형을 가진 서울 석천동 기단 적석 유적과 지반 피라미드는 그 건축 철학과 양식이 이집트 피라미드와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 인류가 창조한 독창적인 세계유산입니다. 첨탑 위에 피뢰침을 세워 번개라는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듯 고대 인류가 경험에 기반하여 창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뢰침의 문화 원형 한반도 선돌과 이집트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영상은 일본이
요나군이 해저에서 발견한 바위 구조체를 고대 일본인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다 세계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입증한다며 요나군이 해저를 몇 년간 발굴한 후 찾았다며 슬며시 꺼내놓은 한반도 인류사의 비밀을 담은 세계의 석판입니다. 이 세계의 석판에는 한반도 인류의 철학인 천지인의 사유체계에 기반하여 빙하기와 간빙기에 이르는 농경 인류와 유목 인류의 이동, 인체의 해석, 집안 피라미드, 환웅의 신시 및 형이상학적 비밀 등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